안녕하세요. 1% 팀의 준카조입니다. 2022년 1월 7일 첫 번째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잘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주기적으로 영상 업데이트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2022년을 맞이해가지고 올해는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그거에 앞서 우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하락들이 있었어요. 우선 제가 영상이랑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이 9월 레인지 상단 쪽에 이 빨간색 저항 구간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만일 이때 알트 시장이 같이 폭등하고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을 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지 구간을 깨지 못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알트 시즌 피날레는 오지 않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함께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 이쪽에 스탑펀트, 이쪽을 손절가로 두고 롱을 탄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쪽에 손절가를 설정하고 계속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쪽은 터치하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4억 달러가 24시간 동안 청산이 됐습니다. 442 밀리언이니까 기다리던 바이고요. 대신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청산이 있은 다음에 크게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건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음 시나리오는 이 큰 레인지의 절반, 이 안에 중앙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깨져버린다면 깨지고 뭐 일봉 이상이 아래에서 닫히고 리테스트, 저항 리테스트까지 해서 이쯤에서 다시 리젝션을 보인다면 그때는 3만 달러까지 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확장 사이클 가능성도 생기게 되며, 이쪽에서는 사실 현물을 담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2017년처럼 알트 시즌이 비트코인이 하락 후 0.701까지 갈 때 알트 시즌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0.701까지는 90%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3만 달러대면 분할 매수해도 이제 시작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전망을 보면 지금 여기서 리젝션을 보이고 있어요. 이 로컬 저항선을 재탈환할 경우에는 이 노란색 라인을 리테스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지선이었다가 지지 구간이었다가 뚫리면서 지금 리테스트를 안 하고 바로 내려갔어요. 네. 리테스트도 안 하고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면 재탈환, 상승, 그리고 리젝션을 보인다면 그때는 여기까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인지 중앙선에서 빠르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구간은 지난 9월에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강력하게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때 바운스 하는 걸 보고 이건 무조건 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67%가 올랐었어요. 그 구간까지 지금 저희가 내려온 거라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중앙선까지 하락한 다음에 빠르게 이 파란 구간 위로 다시 복귀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까지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레인지 하단을 찍어야겠죠. 레인지 하단을 찍고 그때부터는 다시 레인지 플레이에도 적합한 상황이 오죠. 레인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자주 다루고 있고요. 주로 월요일 또는 주봉 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레인지 트레이딩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지난 17년도 사이클 고점이 35.41%였습니다.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41%까지 떨어졌다가 베어마켓에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오르고 2021년 1월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하락을 크게 했다가 현재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유드리는 건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까지 가는데 보통 E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삼각형의 상단까지 다시 안 가고 그 전에 아래로 깨면서 새로운 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지지 구간이 깨진 거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면 며칠 내로 리젝션이 보이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 사이클 저점까지 우선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으면서 그 자금이 알트코인들을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난 저점을 깨고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면서 가상화폐 불장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저희가 지난 12월 14일 날 텔레그램에 공유했던 글이 이 큰 레인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의 반등이 좋아서 이쪽이 깨지면 추세 전환이 오면서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큰 레인지 안에 상단부 중앙선이 깨지면 이 지지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오늘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드디어 여기를 터치하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더리움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반등을 보여주면 좋은 손익비의 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저점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합친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시가총액 1위, 2위 코인을 합쳤을 때 가상자산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보여주는 차트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사이클 2018년 1월에 저점을 같이 찍고요. 그때부터 베어마켓에 이 두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피보나치를 이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그렸을 때 딱 주요 지지 구간에 있어요. 피보나치 그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618, 0.786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요. 이게 깨진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인버트로 보면 저희가 롱 탈 때 항상 피보나치를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을 뚫으면 새로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버트 차트로 봤을 때 딱 지금이 중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트리플 탑을 형성하고 내린다면 0.5까지 다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68%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저항 구간을 뚫고 고점까지 간다면 그때는 아까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을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저희가 지난 6월에 2021년 6월에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어요. 달러 가치 인덱스는 간단히 말하면 6개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 달러의 파워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2021년 6월에 저희가 공유드렸던 차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곧 저점으로 1, 2, 3, 4, 5 파동을 보이고 ABC 조정 내에 지금 달러 가치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하게 보면 C 파동 내에 1, 2, 3, 4, 5 하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2021년 6월 16일 날 FOMC 발표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고용 지표가 나아지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테이퍼링 발언도 아니었는데 시장의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96 부근에 이 파동을 뒀었고 현재 지금 96.2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로그가 켜져 있어가지고 로그를 지금 껐습니다. 상승 채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러 가치 인덱스가 이 채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지난 코로나 3월 이후 양적 완화와 함께 달러를 급격하게 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리테스트 이후 하락,
중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 채널 하단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5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상 이 B파의 고점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엘리엇 파동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쯤까지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 채널을 봤을 때는 아마 97, 98 정도까지 상승을 단기간 했다가 아마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봄부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단기간 올라갔다가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즉 금리 인상이 다가오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고점 찍고 50% 내렸고, 텔라닥 같은 경우는 300달러에서 지금 81달러까지 내렸고, 뭐 크리스퍼 테라페틱스 69%, 70%가 내렸습니다. 2020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한 셈인데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말을 하던 게 우선적으로 우리는 경제 상황을 지켜볼 거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뭐 활성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고 부동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세 가지다. 뭐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보겠고, 고용지표를 보겠고, 경제가 회복하는지를 보겠다.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뭐 오미크론이 확산세는 엄청나지만 치사율이 낮은 걸로 나오면서 바이든이 락다운을 안 하겠다고 했고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실업률도 역대 최저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뭐 LA 항만 물류난 뭐 이런 거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리고 원하는 연봉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구하지 않으면서 고용지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월이 더 이상 긴축 정책을 늦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은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뭐 내년에 4번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밸런스 시트를 정리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몇 마디 했다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시장이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할 때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느긋하게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뭐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시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강력할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계속 나와서 물가 지수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한다면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급락을 하면서 경제가 악화될 게 두려워서 그때 가서 정책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가치 인덱스가 올라갔다가 스탠스를 조금 바꾸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시장에 마지막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저희가 작년 2021년 4월에 처음에 블로그에 공유한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 변동성을 막 생각하면서 막 급등했을 때 포모에 휩싸여서 막 무리하게 사고, 또 급락했을 때 갑자기 두려워져 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지금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실물 자산인 실버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실버 영상들은 찾아보시면 몇 개 있고 블로그에도 글이 몇 개 있는데 앞으로 또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보시면서 단기적인 그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 뒤편에 마음 한켠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상승이 일어나고 하락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차트도 차트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거시경제랑 국제사회와 국제정치를 체크를 하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납득이 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만의 시나리오가 생기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 원자재, 에너지, 달러 가치 인덱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불장은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벌써 시즌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요 지지 구간을 드디어 깨면서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합친 이 차트에서도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 가치 인덱스까지 하락 채널을 하방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직 자산시장의 상승세는 남아있고 그리고 1% 팀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에 배팅을 해가지고 에너지, 원자재, 알트코인 그리고 달러에 조금 더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1, 2, 3, 4, 5 ABC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1, 2, 3, 4, 5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마 달러를 다시 자산을 좀 팔고 달러를 확보해 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건 이때 가서 조금 더 조절을 하겠지만 큰 하락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달러 비중을 높이고 금융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022년 투자 전략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스타펀트 했죠. 스타펀트는 했고 4천억 달러 어치가 청산되었고 지금 반등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리테스트를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간다면 이 하단에 있는 레인지 안에 중앙선 이 파란색 구간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됩니다. 반등이 있다면 다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등이 없고 이마저도 읽는다면 그때는 비트코인 3만 달러를 다시 봐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물을 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까지 하락을 한다면 현물을 담기 좋다는 판단이고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레인지 중앙이랑 이 75%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의 상승이 아니고요. 레인지에서 이 지점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방대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저희 채널이 가상화폐 채널인 줄 알고 오해하셔서 살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에서는 우리 인류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적인 요소들, 경제적인 요소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를 기술적 분석과 함께 퍼즐을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에너지 쪽이에요. 그린 에너지 정책을 2020년부터 무리하게 ESG라는 이름으로 밀면서 사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최근에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1% 팀의 준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